이거 내는 아니, 받아봐. 그래서 38번은 그 내용이에요. 어? 네. 근데 38번 그 내용인데, 38번 그 내용인데, 38번 그 내용인데, 그걸 포함하는 게 개발 도구에 그 밑에서 쓰면 되겠죠? 매크로 보안. 여기서 한다. 됐죠? 지울게요. 여러분 83 쪽에 쓰는 거야. 그게 하단에. 네. 알았지? 그래서 됐죠?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일반 75쪽 75쪽부터 보면서 하겠습니다. 75쪽 21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하면 제목 표시를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에서 22라고 하는 시트 있죠? 찾았니? 거기를 한번 딱 클릭을 눈으로만 봐. 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21에서 22 보이죠? 제가 Shift 키 누르고 24번을 같이 누르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같이 선택이 돼요. 같이 선택이 되면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룹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보이니? 그룹이라고 해서 보이는 거야. 거기에 대한 설명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0번 시트를 제가 선택했어요. 여기다가 선택하고 보통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잖아요. 플러스 버튼을 새 시트를 누르면 뒤쪽에 시트가 생성이 돼요. 삭제하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자, 이 플러스 버튼은 오른쪽에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왼쪽에 이전에 시트가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Shift 키 누르고 F11번을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만들어져요. Shift F11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만들어진다. 기억하세요. 밑줄 긋고 지금 75쪽에 21번에 동그라미 2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 여러분 시트를 삭제했다고 이거 되돌린다고 해서 시트가 복구가 되지 않아요. 뭔가 삭제가 된 거는요. 삭제가 된 거는 시트가 삭제되거나 파일이 삭제되거나 이건 복구가 그걸로 안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문서의 시트를 복사하면 원래 시트에 1년 번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 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게 복사예요. 무슨 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요. 복사가 되는데 복사가 될 때는 여기 가르고 2번이 만들어집니다. 1년 번. 한 번 더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이 만들어져요. 이게 1년 번호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 좀 천천히 한 거야. 오늘 이 시간이 좋은 게 여러분 2학년 언니들은 2학년 때 좀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이니까 내가 이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22번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요. 시트 보호 기능. 응? 여러분 시트 보호 기능은 먼저는 제가 여기를 딱 클릭하고 셀 서식에 가볼게요. 셀 서식에 가보고 셀 서식에서 보호가 있어요. 셀 서식은 컨트롤 1번을 누르거나
컨트롤 1번. 뭐라고? 컨트롤하고 1번. 컨트롤하고 2하고 같이 누르는 거야. 그럼 셀 서식이 나와. 또는 마우스로 또 누르고 셀 서식에 들어가는 거야. 외우셔요. 그냥 실습은 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보호가 있는데 이 보호에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어요? 잠금이 있어요. 이 잠금. 이 잠금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트 보호가 되는 거야. 셀이 잠금으로 기본 되어 있어야지 시트 보호가 된다. 오케이? 기본으로는 되어 있어요. 내가 뭐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기본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잠금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잠글 때는요. 검토에서 시트보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검토에서 여러분 적어놔요. 검토에서 시트보. 검토에 시트보 한 다음에 시트보 암호를 제가 1111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한 번 더 1111 이렇게 넣으면요. 이렇게 넣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넣으려 그러면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좀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제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1111 해가지고 해제를 하면 이제부터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시트를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시트는 해당 시트는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게. 이 시트만. 여러분 여러 개 시트가 있잖아요. 통합 문서 파일에는 이 하나의 통합 문서 파일, 이 하나의 파일에는 시트가 되게 많죠. 21에서 22, 23, 24, 이 여러 개 시트가 있죠. 그런데 시트 보호라 그러면 이 한 시트만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 문서 보호라 그러면 뭐야? 이 전체 파일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22번 문제를 보는데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요. 근데 답이 어디 있느냐면 이 책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여겨보지 마시고 먼저 답을 골라보시고 정답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22번의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전문가 조언부터 쭉 된 부분이 있죠. 내가 이걸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돼. 네. 그러면 선생님이 쭉 나가면은 나중에 밑에 거는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76쪽에 보면 시트 보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뭐야? 보호 탭에서 잠금이 해제된 셀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76쪽에 거기다 23번 위쪽에 있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76페이지 23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23번. 지난번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목표값 찾기죠? 그냥 읽으면 돼요. 목표값 찾기를 읽어보면 수식셀 2달러이 사죠? 24번이죠? 24번이 40이 되려면 B사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뜻이야. 이걸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2사가 뭐야? 평균이죠? 평균이 40이 되려면 현재 평균이 얼마인데? 36.27이지. 그게 40이 되려면 B사가 뭐야? 노트북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증가가 되겠죠. 오케이? 맞아?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눈에만 보여줄게요. 자, 이 평균은 어떻게 하냐면 equal AV 이렇게 넣으면 average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36.67이네. 자, 데이터에 가서 어떻게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얘를 한 번 더 딱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얘가 절대 참조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클릭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얘가 얼마가 되려면 40이 되려면 바꿀 셀이 뭐예요? 노트북 B4죠?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눈을 잠깐 뚫어져 쳐봐. 현재 노트북이 몇 개야? 60개인데 70개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자, 그게 목표값 찾기야. 이해했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24번 제가 여기 보면 너무 빠르지 않죠? 이제는 야, 0, 1 콜론 시간은 콜론을 붙여요. 날짜는 뭘 붙이냐면 이게 대시 마이너스 B로 붙여요. 또는 슬래시나. 그런데 콜론을 붙이고 0이라고 했으면은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시간이 안 되냐면은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0, 1 콜론 그다음에 이 콜론이라고 해요. 콜론.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이거 세미콜론 밑에가 돼지꼬리 땡냐가 되는 게 세미콜론.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 콜론 02 하고 한 칸 띄고 AM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숫자로 된 거예요. 얘가 숫자로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얘가 이제 시간이 됐잖아요. 시간은요 숫자예요. 숫자예요. 이거 어떤 숫자냐면 소숫자예요. 얘는 봐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셀서식 가서 표시 형식에서 현재 일반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일반으로 해보잖아요. 그럼 얘가 뭐로 나오냐면 0.043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0.043이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는 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얘가 시간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죠. 바꿔서 보여줄 때 서식에서 바꿔서 보여주죠. 시간. 그래서 이렇게 만일 이렇게 AM, PM으로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겠죠. 한글로 5.5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실제로는 숫자라 얘가. 날짜도 숫자예요. 시간도 숫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잠깐 보세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4분의 1을 그대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뭐가 돼요? 1월 4일 이렇게 되지. 네. 1월 4일 이렇게 되지. 이제 1월 4일 날짜지. 날짜인데 오른쪽으로 붙었지. 얘도 실제로는 이 안은 뭘 가지고 있어요? 숫자를 갖고 있어. 일반 값을 표현하잖아요. 44,565야. 언제가 1이냐면 1900년 1월 1일이 1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얘를 가지고 셀 서식에서 날짜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날짜도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분면. 그런데 얘가 4분의 1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0하고 한 칸 띄고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날짜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0과 4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숫자 맞아. 그 다음 1, 2, 3, 4라고 했어. 1, 2, 3, 4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붙여. 어퍼스트로피를 붙이면 걔가 뭐가 돼요? 문자가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0, 1, 2, 3, 4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에 0이 사라져요. 그런데 앞에 0을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 그치? 앞에 0을 갖다가 여러분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퍼스트로피가 웹다운표 어퍼스트로피 붙이고 0 이렇게 돼요. 이거 왼쪽 병렬이죠. 이제부터는 얘는 뭐야? 문자야. 이해했죠? 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1, 2, 3, 4를 했는데 1, 2, 3, 4, 0, 1, 2, 3, 4 이렇게 다 입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만큼 드래그 한 다음에 셀 서식 컨트롤 1번 셀 서식 가서 예를 들면 아예 이 셀 서식 형태에 텍스트가 있어. 뭐가 있다고?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확인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텍스트가 된 거야. 0, 1, 2, 3, 4. 1, 2, 3, 4. 이렇게. 다 되는 거야. 왼쪽 정렬, 그렇죠? 이제는 문자가 아니라, 아니,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앞에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얘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얘 메시지 없애주려면 이렇게 선택하고 메시지 요 표시에서 오류 무시를 눌러주면 없어져. 오류 무시를 눌러주면 눈으로 봐. 알았지? 응? 5초 차 오면 눈으로 봐. 자, 1월 30일 얘는 숫자가 문자가 왼쪽 정렬이니까 문자죠.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거는 날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어? 1월 30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1월 30일 어떻게 표현해요? 1 슬래시 3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 하거나 그쵸? 이렇게 하죠.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변경이 되죠. 숫자에서 진짜 날짜 형식이야. 얘는 그냥 텍스트 형식이야. 날짜는 이런 식으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넣는다. 오케이? 근데 얘는 실제로는 숫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점의 정답이 뭘까요? 2번이고 이해가 되죠? 어. 지난번 했을 때 여러분 이해 못하고 들었었나? 지난번 이해했어 못했어? 그래도 했었죠?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이거 고급 필터죠. 제가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RTP에서 했던 거야. 자, 이렇게 잡고 보고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하죠. 눈으로 잘 쫓아오세요. 자, 목록 범위는 그대로 지글지글 거리고 있어요. 맞아. 조건 범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죠. 여기가 조건 범위죠. 맞죠? 그리고 복사 위치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클릭해 주죠. 또 다른 시트에 해도 되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참조가 잘못됐다. 참조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사람만 조건을 맞는 사람이 나오고. 그럼 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어?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은 뭐야? 이거나. 거기다 써놔. 이거나. 3, 4번은 그렇게 쓰는 거는 없어. 어? 그렇게 안 써. 항상 제목이 위에 있는 거 알겠지? 3, 4번 아예 고 1, 2번은 경우에 따라서는 2번이 시험 문제가 2번에 1번 형태가 나왔으면 다음에 2번 형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됐습니다. 26번을 갑니다. 26번 이제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부분합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분합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내가 그랬냐면 그 부분합에서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된다. 그런 게 하나 있었어. 기억나? 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놈의 부적, 아버지의 적. 부분합은 뭐 해야 된다? 정렬부터 해야 된다. 정렬. 알겠지? 정렬부터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지금 엑셀 처음 하는 친구들 있지? 괜찮아. 너 쫄쫄 얼마해?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어? 어? 알 것 같아? 잘 몰라도 합격할 수 있어. 뭐냐면 이제 스프레드시트에서 40점 이상이 나오면 되니까 반복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잘 쫓아오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코스를 잡는 게 뭐냐면 일하는 때 ITQ, ITQ 엑셀하고 ITQ 엑셀 오래 걸렸잖아, 그치? 엔터텀하고 ITQ 엑셀 따고 파워포인트하고 그다음에 ITQ 워드에서 OA 마스터를 일하는 데 먼저 따고 그다음에 커널로 들어와야 커널 필기가 그냥 필기가 아니잖아. 실기를 알아야지 엑셀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ITQ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커널에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안 그러면 필기부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제 친구 내가 딱 보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잘 쫓아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잘 쫓아와. 힘들면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기도 같이 하니까 실기하면서 이제 정리가 될 거야. 나중에 맞더라고. 구분학도 이제 너 커널 실기도 듣지? 그러니까 같이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조금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자신 없으면은 필기를 조금 늦게 봐도 되고, 늦게 봐도 되고.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이렇게 잡아요. 잡고, 잡기 전에 지점 잡고, 자, 이게 지점별로 정렬을 해요. 지점별로 정렬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정렬.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구분합에 와서 지점별로 재고의 합계.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누르면은요. 기존에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기존에 만약 한 번 구분합을 했다. 그럼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두 번째 구분합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눌러요.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이렇게 해서 재고의 강남점 합계, 이거 다 더한 거, 동대문점 합계, 송파점 합계가 나와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이 구글합이 한번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구글합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출고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출고의 평균을 하고 이때 만약 새로운 값으로 배치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만약 확인을 눌러주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확인을 눌러주면 재고의 합계가 없어져요. 그렇죠? 원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네, 이거를 새로운 값으로 배치를 풀어주고 해야지 계속 업데이트만 되는 거. 기존의 거 플러스 1 해서 2가 돼야 되는데 맨날 1 플러스 1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 26번. 네? 4번이에요.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렬시켜야 돼. 부정이야, 부정. 이해가 되나? 다른 번호도 해주시면. 다른 부분으로도 해볼게요.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돼요.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돼요. 내가 한번 눌러볼게. 1번을 눌렀더니 전체 평균, 2번을 눌렀더니 3번을 눌렀더니 4번을 눌렀더니 전체. 그렇죠? 목록에 대한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되죠.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 수치를 삽입해야 된다. 아까 여러분 부분합 할 때 이거 부분합 할 때 자, 부분합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부분합을 할 때 이 함수가 한 번만 적용되죠. 한 번 할 때 평균하고 최소값 같이 할 수는 없지. 네. 한 번 해놓고 또 한 번 하는 거지. 네.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한 번에 두 개 할 수 없으니까 2번은 맞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합계를 하고 평균을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새로운 값의 배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가 제거가 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되는 맞죠? 정답은 4번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분학을 표시를 부분학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래서 모두 제거를 눌러줍니다. 모두 제거를 눌러주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이. 이따가 2학년 언니들 오면은 26번부터 다시 한번 해볼 거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실습을 좀 해보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된다? 2학년들 지금 어떻게 되자. 선생님 공부 안 하시고 있고. 나 정리해야 돼. 나랑 벤치스만 이거 보자. 이거 싫지? 나안 들었어. 이거 하지 너무 나한테 이런 거는 이건 알겠는데 아니 처음 거 중에 이게 그렇게 확실히 없는 나랑 해야 아니 이거는 너 피울 거 내가 진짜 이거 진짜 진심으로 나 이거 비밀자 있잖아. 입에 몇개 올리는 거 안 받았거든. 그래서 자는 줄 알았어. 약간 그런 소리 잘 들으세요. 아니 처음에 와가지고 엑셀 오는 거 되게 궁금하더라고. 완전 아니 저 엑셀 본지 좋아하네. 다양한 아니 사월리 시간에 좀 다양한 방안으로 데이터를 질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쉬우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니 엑셀을 처음에 뭐 이걸 몇번 아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어. 이게 더 필요가 있는 거야? 몰라. 하시는데? 이러고 나중에 어쨌든 근데 11월 26일에 안 가도 되는 거지. 아, 이거는 걸어가는 거 아니야? 가까운데 걸어가는 게 걸어서 충분히 걸어서까지 저번에 하겠어. 씨 이거 또 뜯었어. 너 모르다가 나 가져간 데 뭐야? 아 발이 참 좋아요. 아, 그렇지. 반을 가져가면 돼. 왜 반에다가 적어놨어? 잠깐만. 이렇게만 나와도 진짜 저도 더 이렇게 되면 컴퓨터 읽으면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닌가? 되게 틀린 게 다친 거? 아니 이거 10번인가 8번까지 되면 같이 푼 거 나머지 금방 와 진짜나 2학년 때 왜안 여기는 키웠어. 쌤이랑 했던 오늘 안 했던 몇 개는 하고. 아니 뭔가 이거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실기 있잖아. 이게 뭐예요? 실기를 하면서 조금 나아지고. 실기 안 해요. 실기 신청 안 했어? 나 꺼줘. 나 됐다. 나 됐다. 아니야, 희망 있어. 몇 개를 아니 이렇게만 나오면 깜짝 하려고 포기했는데 근데 난 스프레드 줄것 같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ITQ를 안 한 친구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 너도 그래? ITQ 안 해서 내가 천천히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내 성격을 지금 넌 실기 같이 듣지? 넌 실기 같이 듣지? 그래 실기 같이 들으면 괜찮아 너 실기 같이 들을 수가 없지 수업 때문에 그럼 너 인강을 들으시고 선생님 인강을 내가 선생님 있잖아 그 인터넷에 보면 근데 한번 쫓아와봐 ITQ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 하는 걸 한번 쭉 해봐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니까 아 2학년들 도망갔네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자 계속하겠습니다 2학년들 도망갑니다 아니 너 컴퓨터 완전 재능이 아니 이거 얘 16살 받고 봤어요. 대박. 벌써 16개 맞는다고? 아 쌤이랑 같이 플러스한 거 그러면 그렇다는 거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6개 하던 거 시험 보고 있거든요. 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원래 찍어주는 38점. 아슬아슬하지. 이채영 나도 그 선생님 소면이 지금 어? 있어요. 그리고 소면이 지금 성현이 지금 이제 포함을 섞여야 돼 두개 왔어. 이채영 알았지? 나 알았어요. 네. 근데 몇 번이 주로 많이 나와요? 몇 번이? 모르면 찍어요. 몇 번이 많이 나오는 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한 4번이 많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럼 부분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7번, 여러분 시트 27쪽을 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엑셀에서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있고요. 서식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서식이 있어요. 데이터는 여러분 입력한 값이고요. 입력한 값은 여기 수직 입력들에 나타나요. 근데 걔를 어떻게 표현해 줄까가 서식이에요.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 다른 형식으로 소수점 이하를 늘려줄 수도 있고 얘를 퍼센트로 보여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얘를 날짜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고 시간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서식이에요. 그런데 이 표시 형식 서식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샵이 있고 0이 있고 그다음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8쪽에 여러분 책 78쪽에 나와 있는 걸 잘 보면 유효한 숫자 자릿수만 표현하고 유효하지 않는 0은 표시하지 않음이 샵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잠깐 실습을 잠깐 해줄게요. 예를 들면 12야. 12.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샵 하면은 두 자리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샵이 두 자리이기도 하는데 샵으로 포함할 수도 있어요. 샵은 약간 크레물린 같아서 이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그러니까 샵 한 번만 표현해도 돼. 그러니까 12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얘를 셀 서식 가서 셀 서식이 현재 일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자들에 가서 얘를 샵으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 보면 12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12가 나와요. 맞죠? 이렇게 12가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요 여기서 셀 서식에서 이번에는 샵을 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2점이 돼요. 12점. 근데 뒤에 있는 샵은 의미가 없는 숫자니까 아예 그냥 생략을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똑같이 12를 입력을 했는데 12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데 0 그러면 0을 입력하라는 거야. 0을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입력하라는 거야. 그 샵하고 0하고는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의미 없을 때는 아까 샵은 생략했지만 의미 없을 때는 얘는 0을 붙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2는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 숫자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12를 표현해 줄 때는 샵하고 0하고 차이가 없어. 그런데 0점하고 0을 했어. 뒤에는 0. 뒤에 0 없죠. 그런데 얘는 12.0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0을 했어요. 0. 그냥 0을 했어. 0을 했어. 그럼 0은요. 의미가 없는 숫자잖아요. 0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없는 숫자나.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할 때 셀 서식에서 일반으로 하면 0이 표현이 되는데 만약 샵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표현 안 돼. 0이 표현이 안 돼요. 없어져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0을 표현을 해놓고 여기다가 셀 서식해가지고 여기 사용자 지정에 보면 0이라고 만약에 줬다. 그러면은 표현이 돼요. 0이 있냐 없냐.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없을 때는 0을 표현해 주는 게 0이고 의미 없을 때는 생략해 버리는 게 샵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있는데 물음표를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이건 쓸 필요는 없어. 78쪽에 거기 있어요. 이쪽에. 78쪽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자, 유효한 자릿수만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하지 않은 0.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함.
물음표,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의 0 대신 공백을 표시하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가 뭐냐? 물음표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12.3을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12.3 해가지고 사용자 지정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아, 왜 안 와? 쌤, 저 지금 담임 선생님이랑 뭐 잠깐 얘기하고 수인이랑 같이 뭐 얘기하고 있어서 얘기 끝나고 바로 갈게요, 쌤. 빨리 와. 네. 안 온 게 아니구나. 얘 참 싫어하는 애들이. 내가 오해했네. 내가 나쁜 사람이지. 내가 오해했네. 여러분 봐봐.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내가 0. 12.3인데 12.3으로 했나? 0. 내가 숫자를 뭐로 입력해? 123으로 넣었나요? 그럼 0.0을 하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결과가? 그렇죠. 123.0이 나와요. 위에 보이죠? 123.0. 그럼 내가 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3점 하고 뒤에가 없어져. 의미 없는 숫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물음표 하면 어떻게 되냐? 물음표가 의미 있는 숫자는 다 물음표를 받아들여. 샵이나 0이나 물음표는 의미 있는 건 다 똑같아. 근데 의미 없을 때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요. 물음표가. 얘가 빈 공백이 들어가요. 빈 공백이 들어가요. 물음표. 물음표는 공백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0.25 그래놓고 여기서 백분율로 했어요. 만약에 사용자 지정에서 만약 퍼센트로 했어요. 퍼센트. 아이고. 오늘 혹시 수업 몇 시에 끝나요? 5시에 끝나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참아요. 네. 재미없어요? 아니요,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자, 그런데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퍼센트를 했어요. 샵은 숫자죠. 근데 퍼센트죠. 퍼센트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뭘 곱해요? 100을 곱하게 돼 있어요. 샵 퍼센트. 25%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네.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더 해보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했어요. 8 곱해야 될까? 0, 0 이렇게 했어. 이거 천 단위 콤마를 표시하는 거는 이제 콤마 표시 한 번만 눌러주면 되지만 서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샵, 콤마, 샵 0. 맨 마지막 숫자 0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0일 때도 0을 표현해 줍니다. 샵, 콤마, 샵을 하잖아. 샵, 콤마, 샵을 하잖아. 그럼 0이라는 숫자는 표현이 안 돼. 없어져. 그러니까 끝에 0을 표현하기 위해서 샵, 따라서 샵, 콤마, 샵. 샵, 콤마, 샵 0.
샵, 콤마, 샵, 샵 0이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 콤마는 뭐야? 첨단위로 콤마를 표시해주는 거야. 알겠어? 영도 표시돼.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확인을 딱 눌렀어요. 그럼 첨단위 콤마 표시가 되죠. 그쵸? 네. 이 데이터를 지워가지고 만약에 0으로 바꿨다. 그래서 0이 표시가 돼요. 근데 샵, 콤마, 샵, 샵, 샵을 한 경우에는 0이 표시가 안 돼요.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2학년 올라가면 또 배우거든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오케이? 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 크레물린 같다 그랬죠. 샵, 콤마, 샵, 샵 0을요. 샵, 콤마, 샵, 샵 0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샵은 하나가 두 개, 세 개 다 포함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샵, 콤마 0으로 표현해도 똑같은 거야. 응? 샵, 콤마 0으로 표현해도 똑같은 거야. 샵, 콤마, 샵, 샵 0이 80 샵, 콤마 0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거 이제 우선은 샵, 콤마, 샵, 샵 0. 샵, 콤마, 샵, 샵 0을 안 해도 너무 많은 거 이렇게 주면 안 될 거야. 샵, 콤마, 샵, 샵 0에 끝에 콤마를 표현하잖아요. 끝에 콤마. 끝에 콤마는요, 선으로 나눠주는 거야. 0, 3개 빼버리는 거야. 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0, 3개 빼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끝에 천을 나눠서 배를 위해서 올라가. 천으로 나눠서 천 원 단위로, 그러니까 뭐뭐 천 원 할 때 있잖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자 있죠, 문자. 문자. 자, 상공분사라는 문자 있죠. 그 뒤에다가 비중이라고 해놓으면 어떡하냐. 골뱅이 비중을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5야. 그런데 샵, 콤마 0.0이야. 00이야. 샵, 콤마 00이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이? 1.5요. 7.50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샵, 콤마 00. 그럼 어떻게 돼요? 10점. 근데 0,00도 똑같아요. 그렇죠. 0,00랑 똑같아. 그럼 또 어머나, 부끄럽네. 네. 그런데 내가 한번 문제를 0이었어요. 0이었으면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0이었으면은 샵, 콤마 샵샵 하면 어떻게 나올까? 안 표시하는 거. 샵, 콤마 샵샵 하면 어떻게 될까? 표시가 안 될까? 아니 돼요. 점만 표현해야 돼요. 점 하나는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0이었는데 샵, 콤마 00 하면 어떻게 될까? 앞에는 없고 뒤에 점 00 이렇게 돼요. 샵은 의미 없으면 표현 안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뒤에서 잘 봐봐. 그래서 지금 이 책 받아와. 이 책. 손으로 줍니다. 이 책만 외우면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너희도 리로스쿨 들어가서 2학년 너희도 리로스쿨 들어가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 같이 여러분 조금 어려우니까 2학년 언니도 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 다시 한번 반복. 자, 그러면 너는 리로스쿨 와서 리로스쿨 와서 게시판에 학습 자료실 거기에 289번을 다운로드 받고 너네 알겠지? 지금 빨리 다운받아. 시간 줄게. 근데 이거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2학년 때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배우면 이해가 되니까 2학년 또 배웠던 거고 표시. 네. 근데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외우세요. 네, 외우시고 이해가 안 되는 모르겠으면 틀리세요. 그 뭐 버리세요. 네. 버려도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네. 스프레드시트가 그래서 어려워요. 버릴 게 많아요. 그냥 범위를 외우면 되는데 이거 스프레드시트는 이해가 안 되면 잘 못 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1급은요 어렵죠. 1급은 굉장히 어렵죠. 1급 다른 친구들이 제가 1급 도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선수반 애들은 많이 따는데요. 선수반 애들 따는데 3학년 언니들 중에서도 1급 딴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실제 도전하는 친구는 엄청 많은데 딴 친구들은 선수반 애들은 우리 선수반 나가잖아. 걔네들 다 따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필기타면 실기는 그냥 없고. 그렇죠. 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급 필기 과정이 안 열려요. 여러분들도 안 하기 때문에 실기만 해갖고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필기에서 다 무너져요. 컴알 2급 있죠? 필기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3학년 올라가면 3학년 언니들 다 컴알 자격증 땄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전시과에서도 안 따고 끝까지 버티는 친구도 있어요. 마지막에 지금 와서 막 따려고 하고 3학년 언니들 중에서도 그래도 지난번에 와서 저하고 해서 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필기는 그냥 뭐 혼자 공부하고 실기를 해서 이제 2학년 때 여러분이 결국 어려운 게 스프레드시트거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설명할 거 잘 들으세요. 한 번 더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보세요. 77쪽 2학년 언니들 너네 다운 받았니? 받았지? 77쪽 부분합부터 다시 할 거야. 빠르게 좀 정리할 테니까 77쪽 26번부터 할 거야. 준비됐니? 이거 부분합 해지 어떻게 해요? 네, 부분합 해제도 알려줄게요. 이렇게 쭉 잡는데 부분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렬한다. 그래서 부정 그랬어요. 부정. 부분합은 무조건 정렬부터 해야 돼. 정렬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 정렬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정해놓고 정렬, 기억에서 히읗 이렇게 정렬합니다. 정렬, 오케이? 정렬했어요? 정렬하고 이거 블럭으로 잡아요. 부분합에 와요. 맞죠? 부분합에 와서 이 정렬한 게 그룹화할 항목이 돼요. 맞죠? 정렬한 게 부분합이 그룹화할 항목이 되고 사용하면서 처음에 합계를 할게요. 합계, 제곱의 합계. 처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눌러줘요. 그렇죠? 2학년 쫓아오고 있니? 그리고 나서 확인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아래쪽에 요약이 나오죠. 이게 데이터 요약이야. 그리고 각 지점별로 강남점의 재고의 합계, 동대문점의 재고의 합계, 송파점의 재고의 합계가 나오고 총합계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1번 눌러봐. 2번 눌러봐. 3번 눌러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보면 이렇게 잡고 구문합에 가서 예를 들면 거기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라고 돼 있죠? 어?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룹 사이 페이지 나누기를 딱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잖아요. 어? 이게 필기는 안 나오는데. 그룹 사이 페이지 나누기 누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점선이 나타나요. 이 점선이 나타나요. 점선이 보이나? 네. 점선이 이 선이 보이죠? 이 선들이 보이죠? 이 선의 의미가 뭐냐? 이 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인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룹별로 다른 페이지로 나눠지는 거. 출력이. 이해했어? 근데 아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페이지 나오는 거야. 얘가 다른 페이지로 나와요.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부분합을 누를 때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출고의 평균을 누르겠다. 그러면 출고의 평균을 하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요. 풀어줘야 되죠. 맞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두 번째 거 나와요. 평균. 오케이? 근데 항상 두 번째 거 적용하는 게 위로 올라와요. 스택이 쌓이듯이 위로 올라와. 알겠지? 그리고 이 부분합을 해제하는 거는 부분합을 누르고 모두 제거를 눌러주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잠깐 봅니다. 77쪽에 26번, 1번.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 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의 윤곽을 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왼쪽에 1, 2, 3 이거 눌렀었던 거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구나.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이거예요. 어? 이거야. 1번에 대한 얘기야. 2번. 부분합을 한 번에 한 개 함수만 계산할 수 있지? 네. 맞죠? 왜? 그래서 아까 합계하고 최대값, 평균하고 두 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3번. 새로운 값의 배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과 결과,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된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4번.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돼요? 여러분이 정렬해줘요. 자동으로 찍. 자동으로 같은 거라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7번. 27번은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어려워요. 27번. 지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어려울 거야. 여러분 숫자는 여러분 엑셀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있고 엑셀에는 뭐가 있냐면 엑셀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있고 서식이 있어. 데이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 서식은 여러분이 어떻게 볼 건지 꾸며주는 거. 색깔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소점이야 몇 회짜리까지 표현해라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에서는 세 가지를 해요. 숫자,
그럼 숫자는 서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숫자 서식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샵이 있고 0이 있고 물음표가 있어요. 샵은 뭐냐면 의미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해. 그러면 0은 의미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영어로 표현해요. 물음표는 어떻게 해요? 한 칸 띄어쓰기로 표현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자는 뭐가 있어? 골뱅이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냥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에 들어가 봅니다. 자, 7.5예요. 근데 자, 표시 형식은 샵, 콤마 00이에요. 자, 7.5예요. 샵, 콤마 00을 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나오냐 이거죠. 어떻게 될까요? 7.50. 0, 0이니까 뒤에 소점 이하 00을 표현해 주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셀서식 가서 샵, 콤마 샵.00 7.50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질문. 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5. 그렇죠. 7.5. 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만일 7.5인데, 얘가 샵, 콤마, 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5가 돼요. 뒤에 있는 의미 없는 숫자를 아예 생략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44.398이죠. 근데 얘 물음표로 했네? 자, 물음표를 넣어보겠습니다. 44가 여기 들어가겠죠. 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앞에 있는 물음표 하나 남네? 얘는 뭐로 표현할 것 같아? 공백으로 표현해. 공백으로 표현해. 그래서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서식 가서 해보겠습니다. 물음표 3개, 물음표 3개. 그렇게 했더니만 앞에 약간 공백이 떨어진 거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앞에 공백은 모르겠어. 차이점을 몰라. 그래서 뒤에 공백 하나 더 넣어볼까요? 물음표 하나 더 넣어볼까?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잘 보세요. 공백이 하나 들어오죠. 의미 없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나? 그럼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자. 근데 얘를 000.0000으로 하면 어떨까요? 표시함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4.39800. 0 하나 더 추가돼요. 그렇죠. 한번 44점? 이렇게 될까? 그렇지, 04. 398 이 값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셀서식. 자, 앞에 의미 없는 거는 0을 어떻게 들어갔어? 0을 채워준다 그랬지? 000.0000 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조금 감이 오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샵, 콤마, 샵 0이죠. 근데 그 뒤에 콤마를 하나 표현해주면 뭐를 나눠준다, 천으로 나눠준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천 단위 콤마 표시하고
선으로 나눠지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샵, 콤마, 샵, 0, 콤마. 이 콤마는 콤마를 뒤에 표시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선으로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뭐냐면 상공상사야. 그런데 얘 상공상사가 골뱅이로 받아 문자를. 그 뒤에다가 귀중을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셀 서식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상자 지정에 골뱅이 그리고 자 뒤에 문자는요 깜깜하게 붙여줘요. 귀중 딱 하면 귀중이 붙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해성 딱 붙었어. 데이터 해성이지. 서식으로 컨벤션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골뱅이, 해봐. 골뱅이 깜깜표, 땀땀표 컨벤션. 영어로. 이렇게 하면 해석 컨벤션이 되는 거야. 이건 서식으로 붙이는 거고 이게 서식이 아니라 이건 서식이야. 수식으로 붙이는 게 서식이 있고 수식이 있어. 수식으로 붙이는 건 뭐냐? 해석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데이터 나오잖아요. 수식으로 붙이는 건 앰퍼샌드 이런 거 본 적 있나? 이거 수식이고 위에는 건 서식이고. 그렇죠. 아, 이퀄 해가지고 이거 배운 적 있을 텐데 수식에는 이퀄을 붙이잖아. 그 다음에 and 해가지고 앞에 해석도 이거죠. 쌍따. 그렇죠? 문자열은 이렇게. 나중에 이거는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수식에서는요. 수식 안에는 문자열은 쌍따옴표 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연결할 때는 앰퍼샌드 붙이는데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할 때. 지금 너무 뭐 서식하고 있는 수식까지 하니까 내가 미쳤다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자 27번 정답은 뭘까요? 네? 2번이죠. 2번에 앞에 0이 안 나오고 생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8번을 봅니다. 28번. 8번.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 통합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려운 난이도 어려운 문제. 28번은 거기 어려운 문제야. 난이도 상이야. 뭐 틀려줘도 뭐 할 말은 없는 문제인데 이 데이터 통합은 쉬운 건데 그 문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잠깐 이렇게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얘를 다 통합시키는 거야. 여기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학과가 다 이거 똑같은 게 아니라 영어 교육과 하나 더 넣어놨죠. 다른 학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칸을 더 늘려요. 잡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통합 있어. 통합에 내가 이제 넣어놓은 게 있는데 셀하고 셀하고 자 합계로 하겠습니다. 통합의 함수가 되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함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천조를 갖다가 여러분은 실습 안 해도 눈으로 쫓아와. 여기 딱 클릭하고 첫 번째 범위를 드래그하고 여기서 추가를 눌러줘요. 자, 데이터 통합이야, 이게. 두 번째 범위를 선택하고 추가를 해줘요. 세 번째 범위를 선택하고 드래그하고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요게 첫 행이거든요. 이게 첫 열이에요. 이거를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요. 얘가 이렇게 이거를 다 합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통합니다.
통합이 뭔지 알겠죠? 네. 통합이 뭔지는 아는데 여기에 없는 레이블, 이게 레이블들이거든. 레이블이 없는 레이블이 있으면 얘가 하나를 더 만들어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제가 28-2에 만들었어요. 2에. 어, 이걸 지우고, 이걸 눈으로만 보세요. 이걸 지금 잘못 이상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다른 시트야, 시트가. 다른 시트라고 여러분 합시다. 시트가 달라요. 다른 시트에서 통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자, 먼저, 여기서 눈을 잘 보세요. 똑같은데, 이렇게 선택해 놓고, 통합. 를 기존에 있는 거 삭제하겠습니다. 네. 네. 자, 눈으로만 쫓아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 시트를 바꿨어. 첫 번째 거 드래그하고 추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드래그하고 추가. 시트가 다른 시트 걸 하는 거야. 세 번째 거 드래그하고 추가. 첫 행과 왼쪽 열하고 확인. 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됐죠? 이렇게 하는 거가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범위를 이렇게 한 줄을 더 벌려놓으면은 영어 교육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줄까지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결을 한 거예요. 괜찮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이거만 하고 내가 끝내줄게요. 내가 영어 교육과를 안 넣었다. 영어 교육과를 안 넣어도 쟤는 찾아줘요. 이쪽에서 한번 아까도 했었죠, 그렇죠? 할 때 여기까지 잡아줘요. 알았지? 아래쪽 한 줄을 더 잡아놓고 통합. 자, 해봅니다. 삭제, 삭제, 삭제. 그리고 찾아보기 첫 번째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추가 두 번째, 추가 세 번째, 추가. 그럴 때 첫 행 왼쪽 열 원본 데이터 연결 있죠? 원본 데이터 연결 어느 때 하냐면 시트가 다를 때. 다른 시트에 할 때 원본 데이터 연결을 눌러.
그래가지고 확인을 눌러요.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이 원본 데이터가 연결돼 있으면 이 데이터 값은 앞에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얘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1번.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그쵸? 다른 문서의 워크시트, 여러분 다른 파일 거도 가져올 수 있어. 통합할 수 있어. 워크시트 다른 것도. 이건 맞는 얘기고. 이번에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에서 결과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 행위나 열이 만들어진다. 별도 행위나 열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없는 경우. 2번이 이 얘기야. 이 레이블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만들었어. 그럼 별도 행위 만들어진다. 2번 맞는 얘기죠? 네. 자, 3번. 지정된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요약함수는 합계, 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다. 11개가 있어요. 맞죠? 4번에 보면 원본 데이터의 연결 확인란을 선택하여 통합한 경우. 이거는 시트가 다른 경우야. 통합된 참조 영역에서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행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는 데이터고 이쪽은 행열이거든요. 행열. 그럼 제가 한번 영어교육과를 영어교육과 2로 바꿔보겠습니다. 2로 바꾼다고 해서 얘가 영어교육과 2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정보 인증을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정보 인증 2. 바꾼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행열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절대 결석하지 말고, 이 책을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나중에 합격한 친구들은 이 책을 반납해요. 네. 반납하기 싫으면 반납 안 해. 그래도 다른 친구들 쓸 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오늘 금요일 맞지?